부족함 없는 노후란 과연 있을까요? 은퇴 후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집도 내 명의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만 그런가 하고 쉽게 꺼내지 못했던 현실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25년째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 박정희 노인복지 전문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괜찮아. 이 정도면 노후 준비 잘 된 거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 후반부터 70대 어르신 중에는요,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고 국민연금도 받고 계시는데 몇 년 지나면 통장이 자꾸 얇아진다고 하세요. 어디에 쓴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김영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도 4억 원가량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 정도 나오셨죠? 처음엔 여유로웠다고 하십니다. 아침엔 텃밭 가꾸고 오후엔 친구분들 만나 카페 가고 손주 생일 때면 백화점에서 예쁜 옷 사주고요. 나 정도면 부족함 없는 노후 아닐까? 하고 스스로 안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안해지셨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소고기 한 팩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과일 값도 부담스러워져요.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장바구니에서 몇 번이고 물건을 뺐다 넣다 하게 됩니다. 나는 절약하는 편인데 왜 통장이 비어갈까?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조용한 가난의 시작입니다. 퇴직 직후엔 든든했던 퇴직금이 5년, 10년 지나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8, 9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생활비는 더 많이 듭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보다 부부가 함께 계시면 더 그렇습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크게 쓴 적이 없는데 자산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돈보다 무서운 건 작은 돈의 반복입니다. 왜 조용한 가난이 생길까요? 첫째, 작은 소비가 모여 큰 구멍이 됩니다. 마트에서 3만 원, 편의점에서 만 원, 홈쇼핑에서 5만 원. 마트에서 3만 원, 편의점에서 1만 원, 홈쇼핑에서 5만 원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면 50만 원, 80만 원이 됩니다. 김영순 어르신도 본인이 직접 카드 명세서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배달앱, 홈쇼핑, 자동결제 매달 적지 않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감정 소비입니다. 퇴직 후에 무료하거나 외로울 때 TV를 틀면 홈쇼핑이 참 달콤합니다. 오늘만 특가, 품절 임박 같은 말에 주문 버튼을 누르게 되죠. 손주에게 뭘 사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소비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나도 모르게 이걸 왜 샀지? 하고요. 셋째, 자녀 손주 지원의 기준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 우리 손주가 갖고 싶다는데? 물론 부모 마음으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비가 되면 노후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익숙해져서 부모에게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선 퇴직금 5억 원 받으셨던 분이 10년 만에 거의 다 쓰셨습니다. 큰 돈 투자 실패한 게 아닙니다. 매달 200만 원씩 자녀 손주 지원하고 외식 소소한 모임비 쓰고 충동 구매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기록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시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분은 드뭅니다. 카드로 쓰면 어디에 얼마 썼는지 잊기 쉽습니다. 자동결제, 구독료,
배달앱 소액. 모이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나는 아껴 쓰는 편이다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기록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순 어르신도 모든 영수증을 모아봤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편의점 현금 인출 5천 원, 1만 원이 모여서 한 달에 15만 원. 홈쇼핑 소액이 쌓여 30만 원. 손주 용돈까지 더하면 5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지출 구조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소비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소비가 나를 통제하고 있던 거죠. 감정 소비는 왜 끊기 어려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필요해서만은 아닙니다. 무료함, 외로움, 죄책감 감정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특히 손주들에게 미안함이 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일할 땐 못해줘서 미안해서라도 용돈을 더 주고 싶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며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와 손주도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가 나중엔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퇴직금, 연금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됩니다. 소비를 멈추려면 감정부터 돌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첫째, 왜 내가 이걸 사려고 하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둘째, 지금 내 마음이 허전한가? 를 들여다보세요. 외로우면 돈을 쓰지 말고 만날 사람을 찾으세요. 무료하면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홈쇼핑을 틀지 말고 라디오나 음악을 들어보세요. 소비 대신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 손주 지원 기준을 정하세요. 무조건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상 상황만 지원하세요. 일상적 학원비, 생활비는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자녀들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어머니는 손주 태권도 장비까지 매번 사주셨어요. 끊고 나니 자녀들이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스스로 계획해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한국 노인복지 꼭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노인복지 제도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 65세 이상은 공익활동 등 참여 시 월 2, 30만 원 추가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행정지원, 공공시설 관리 등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자체마다 저소득 어르신께 무료급식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연금으로도 생계가 어려우시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계비, 의료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정액제 틀니 임플란트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돼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정액제로 외래 진료비도 낮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렵다면 자녀나 복지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루틴. 오늘 이야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지키셔도 됩니다. 하나, 외식 모임 횟수를 한 달에 2번으로 줄이세요. 친구분과의 만남도 카페 대신 공원 산책, 집에서 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둘, 충동 구매는 하루 유예하세요. 홈쇼핑, 온라인 쇼핑은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사겠다는 원칙만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셋, 자녀, 손주 지원은 비상 상황만, 지속적인 생활비, 학원비 지원은 멈추세요. 자녀의 독립을 지켜보는 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요? 그 말은 방심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깁니다. 평균 수명이 85세 넘습니다. 지금 65세시면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가셔야 합니다. 5년, 10년 후를 위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합니다. 소비는 습관이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적어보세요. 쓰는 돈, 새는 돈, 자녀에게 나가는 돈. 기록하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은 꼭 받으세요. 어려우시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문을 두드리세요. 조용히 가난해지는 노후가 아니라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